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혼합된 수능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요. 표준 점수 산출하는 과정이 원래 있던 그 수능 방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분석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파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수능에서 이 공통과 선택이 혼합된 형태의 그 표준 점수 산출은 기존에 있던 단일화된 표준 점수 산출 방법과 달리 공통 영역에 대한 비율과 선택 영역에 대한 비율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점수가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고, 정확한 점수 산출 과정을 이해해야 이 점수 산출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 점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가원 책자에서 발표한 그 선택 과목 조정 점수에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역 점수 산출 방식 평가원 책자 내용을 보면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하여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한 후 합산을 통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 산출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이 과정이 도식화되어 있거든요. 공통 과목 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를 혼합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도식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기존에 있던 수능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수능이 가형하고 나형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계 수능하고 인문계 수능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수능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문제점이, 저희도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학생이 자연계에서 이제 가형을 선택하면,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입시 지도를 해보면 가형을 선택하면 막 6등급이 나오고 나형을 선택하면 2등급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에 따라 어떤 학생이 이쪽 가면 6등급, 이쪽 가면 2등급,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같은 실력의 학생이면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이 친구가 3, 4등급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요? 어떤 시험을 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수능이 이번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계열이란 표현이 좀 줄어들고 문이과 통합과정, 이런 교육과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공통과 선택을 처음 발표 때는 75대 25니까 약 3대 1 비율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보면 74대 26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역나열 구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합된 하나의 형태로 시험을 보는 게 제대로 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훨씬 더 합리성 있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역나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B형 A형 기억나시죠? B형 A형 수능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고3 기준입니다. 13년도 고3에서부터 15년도 고3까지 B형 A형이라는 그 수능 형태를 저희가 치러봤었는데, B형이 가형이고 쉽게 말하면 A형이 나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자마자 실패를 했죠. 영어 같은 경우는 1년 이거 해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해서 바로 폐지가 됐고, 국어도 명목상 3년은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B형과 A형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A형이 국어에서 시험이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A형이 자연계 친구들이 보는 수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왜냐면 자연계 친구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을 기준으로 수능을 나눠서 본다는 거는 매우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가 A형 가면은 100점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에 전에 그 다음에 B형 가면은 70 몇 점 나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거지, 그럼 가형 나형 이게 아니면 전부 다 통합해서 보면 되지 않느냐, 수학 같은 경우도 단일 시험으로 수학이라는 영역으로 전체 수험생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형을 기준으로 시험을 낼 건지 나형을 기준으로 낼 건지 둘 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형 수준의 수능을 봐버리면 60, 70%의 그
자연계 내용이 필요 없는 친구들에게는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으며, 만약에 나형 기준의 시험을 보게 된다면 가형 친구들, 즉 자연계 갈 친구들은 오히려 또 변별이 안 돼서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가형, 나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믹스 형태, 혼합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학생이 동시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능 형태가 필요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국어 또는 수학 수능 시스템이 매우 합리적이면서 한 번에 등급을 내기 때문에 그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보시면은 흐름은 이해되시죠? 공통과목 따로 표준화해서 점수를 내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기호를 사용할 건데, 공통과목 계열 점수들은 X라는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소문자 X. 그 다음에 선택과목 점수에 관련된 것들은 Y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화작과 언매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이제 국어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기호는 과목 A, 과목 B, 과목 C 이렇게 할 건데, 편의상 A 과목 확통, B 과목 미적분, C 과목 기하, 이렇게 이제 통일해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기호들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다른 걸 설명은 이제 제가 주제별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 너무 많아서, 그래서 1강의 내용은 이 조정점수에 관련된 조정점수의 특징과 뜻,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조정점수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번 수능 점수 산출 과정의 7, 80%는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점수의 정의, 뜻과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쭉 흐름도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배점 비율 반영 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점수 표준화를 ZX, GX라고 하고, 선택 영역의 표준화를 ZY, 표준화 기호는 대문자 Z고, 제가 공통은 X, 선택은 소문자 Y를 쓴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한 다음, 나중에 배점 비율 합산이란 거는 저희가 공통은 74점, 배점이니까 0.74, 즉 74%, 이 책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더하기 0.26 표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 점수로 만들어주면 이제 최종 표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화 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파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경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걸 종이로 이렇게 옆에 놓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경로 통해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알림마당이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 알림마당 코너로 들어가서 쭉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질문과 답변이라는 일종의 Q&A 코너가 있습니다. 자, Q&A 코너로 가신 다음 여기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 칸에다가 제목 해놓고 자료실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원래는 두 건이 뜨는데 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올린 파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웠고, 여기 보면 2022 대수능 예시문항 안내에 대한 문의 해가지고 여기 2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답변에 2자 들어간 거. 2020년 6월 1일에 등록한 글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질문과 답변, 자료실,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그 다른 거를 찾으실 때는 요거 정지 화면 누른 다음에 파일을 찾으시고 다시 플레이를 진행시키면 되니까 정지 화면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제가 쓸 방법은 이 분석한 그 내용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 명 기준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수능 책자에서도, 그 평가원 책자에서도 한 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한 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험생이 50만 명이면 그 50만 명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50만 명을 어떻게 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이게 수열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수열 문제 풀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4개로 분석하신가요?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4개인가요?
4개가 아니라 n개의 항을 보고 있는 거죠. n이 만약에 100만이면 100만 개의 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밑에 두 번째 1부터 100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수학에서는 이 점점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러한 뭐 규칙을 통해 또는 이러한 친구들 모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1, 2, 3, 100 항들을 모두 더하면 여러분들 1, 2, 3하고 100 이렇게 4개만 더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4개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 수열에 맞게끔 이 100개 항을 모두 더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제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50만 명의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 같이 한번 또 따라와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표가 이제 50만 명의 수험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수능 공통점수 선택 점수가 있고 오늘은 선택 조정 점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요 틀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목은 이렇게 쓴 이유가 최종 오늘 1강의 목표가 선택 조정 점수와 공통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일단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수능 점수가 산출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밑에 표가 중요합니다. 표. 자, 아까 50만 명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택 과목 왼쪽 줄에 보시면 여기 A, B, C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A가 확통으로 우리가 하자고 했죠. A가 확통, 그 다음 B가 미적분, 그 다음에 C가 기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점점점이 있죠. 왜 이게 점점점이 중요하냐면 선택 과목이 지금은 국어는 2개 이제 공통이 있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이 2개가 있고 수학이 3개가 있죠. 그럼 이 틀의 의미가 뭐냐면 선택 과목이 매우 많아도 이 공식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평가원 책자에 나온 그 공식들은. 이거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사회에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통과학이 있고 공통과학 아래에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이런 식으로 또 원투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공통과학 뭐 예를 들어 70% 또는 나중에 선택과학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줘도 이 표를 이용해서 그대로 또 아까 그 표준점수 산출하는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목이 매우 많이 늘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이 그대로 통하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공통사회. 지금 여러분들 과탐이나 사탐 분리해서 완전히 보잖아요. 그 과목별로. 근데 그것도 역시 공정한 건가요? 왜냐면 특정 과목 A와 특정 과목 B의 난이도 차이. 뭐 그냥 바로 언급해드리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와 지구과학을 비교하면 물리가 등급 컷이 뭐 훨씬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원수는 적은데다가 애들 실력이 좋기 때문에 등급 따기 어렵고, 지구과학은 반대로 수험생은 많은데 또 물리만큼 애들이 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공정한 시험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가형 나형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그런데 공통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공통사회를 베이스로 한 다음에 선택사회 또는 선택과학을 주게 되면 지금 새롭게 그 2022에 적용되는 국어와 수학, 수능 구조처럼 과학이나 사회에도 이걸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또는 더 확장해서 과탐, 사탐을 아예 공통 탐구로 묶고 공통 탐구 안에서 과학, 사회 이렇게 여러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의 개수는 3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30개, 100개, 1억 개 모두 가능합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고요.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원점수 합산은 100점입니다. 그리고 P가 공통점수의 배점이고요. 기호가. 그다음에 Q가 선택점수의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74대 26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이 공통점수 배점과 선택 점수 배점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0대 20 또는 60대 40, 나중에 70대 3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수능이 진행될수록 배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공통 배점 P점, 선택 배점은 Q점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겠고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공통 점수 기호는 X를 사용할 겁니다. X.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확통 첫 번째 학생의 공통점수 이해되시죠? A1은 확통 첫 번째 학생의 공통점수부터 확통 I번째, 자, 확통은 I명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확통의 마지막 공통점수 학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동일한 학생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첫 A1이라는 학생, 확통 선택자 A1이 받은 공통점수와 선택점수. 표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가 미적 그룹,
미적은 어떻게? B1 학생의 공통 점수와 선택 점수가 Y, 그 다음에 미적은 J명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기하가 C라는 기호를 사용할 건데, 여기 보시면 기하의 첫 번째 학생의 공통 점수와 기하의 첫 번째 학생의 선택 점수 X, Y 각각부터 마지막 학생까지. 그러니까 이게 50만 명이 다 보이는 거 이해되시죠? 첫 번째 학생부터 마지막 학생까지 전체 수험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응시 인원은, 수학 전체 응시 인원은 N명. 아까 말씀드린 50만 명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공통 점수 평균이 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공통 점수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호 M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확통 책에 나오는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공통 점수 평균의 전체 학생들은 여기 있는 모든 X들을 더해서 N명으로 나눈 그 평균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데이터들. 자, 여기 있는 값들은 모두 상수입니다. 상수. 왜냐하면 시험을 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다 데이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다 상수 값들이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MXA 무슨 뜻일까요? A가 아까 뭐라고 했죠? 확통 선택자들이죠. 확통 선택한 사람들의 X가 뭐였죠? 공통이죠. M이 뭐였죠? 평균이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MXA의 뜻은 확통 선택자들의 공통평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얘는 뭘까요?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평균 이렇게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점점점 요거는 기하 선택자들의 공통평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 3개가 있는데 요거 무슨 뜻 3개? 각각 죄송합니다. 확통, 미적, 기하 선택자들의 선택 평균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호.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같은 원리로 자, 표준 편차 부분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전체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뭘까요? 전체 공통 표준 편차이다. 공통 표준 편차.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 X들의 전체 표준 편차 있죠. 전체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사용하겠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금 6개, 물론 점점점 빼고 6개입니다. 6개가 각각 방금 말씀드렸듯이 A, 확통 그룹의 공통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 표만 머릿속에 이해하시면은 이번 1강은 다 이해하신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바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응시 인원은 여기 위에 표 보시면 N명이고 각각 확통, 미적, 기하 학생들을 다 더한 거죠. 여기 점점점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이 더 늘어나도 그대로 그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 공통 평균 M은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 공통 점수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이해되시죠? 그럼 공통 총점이 나오겠죠? 공통 총점을 공통 전체 인원으로 나눠주면 어렵지 않죠. 여기 너무 통계 기초 내용입니다. 기초 내용. 자, 이번에는 전체 공통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가 뭐죠? 분산의 루트죠. 분산의 루트. 분산이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요 루트 안에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글씨로 안 쓸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다 보이시나요? 공통 평균 M을 뺀 게 이게 편차고, 각 그룹의 공통 점수들 편차,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게 분산인데 그 분산의 루트 씌운 확통 내용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그 조정 점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점수. 그럼 이 조정 점수라는 걸 왜 만드느냐? 아,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확통 시험을 보고 미적 그룹은 미적 시험을 보고 기하 그룹은 기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잘 보세요. 확통 그룹을 표준화하고 A의 표준화니까 확통 그룹 표준화, 그 다음에 역시 B, 미적 B 그룹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기하 C 그룹을 이렇게 표준화하는 점수가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확통이 평균이 낮고 미적이나 기하는 평균이 높으니까 이 지점수가 확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지금 나영도 그렇듯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합산해버리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각 그룹의 실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각 그룹의 실력을 쉽게 말하면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실력에 맞게끔. 그 과정을 거친 게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호를 이제 대문자 U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파벳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제 점수를 정의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했거든요. S부터 S, T, 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정 점수는 이해하기 좋게 대문자 U를 사용하겠고,
이해되시죠? 일단 조정 점수를 왜 써야 되는지 각 그룹별로 난이도 편차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유불리. 그쵸?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한 게 조정 점수예요. 없앤다는 표현보다는 최소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없앨 수는 없는데 말 그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정 점수의 정의를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설명 잘 들으세요. 아까 y가 뭐였죠? 수험생이 받는 선택 점수입니다. my는 뭐였죠? 그 수험생이 속한 그룹, 즉 뭐 A그룹, B그룹, C그룹 그 그룹의 선택 점수 평균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택 과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아까 위에 표 한번 인쇄된 걸로 보시면 더 편하십니다. 시그마 y는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 자, 그럼 이게 각각 뭐예요? 이 ZA, ZB, ZC가 되는 거예요. 각 그룹별로. 당연히 다르죠. ABC는. 저 요 밑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요게 표준화 된 건데 이거를 사용하면 이 표준화가 되면 특징이 뭐죠? 이 표준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표준화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 ABC 그룹에 해당되는 3개의 그룹들이 모두 평균 0, 표준 편차 1로 각자 표준화된다는 거예요. 확통은 확통대로, 미적은 미적대로, 기하는 기하대로. 표준화되고 나면 유불리가 발생을 하죠. 그룹별로 잘하는 그룹이 불리하고 약한 그룹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걸 앞에서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원래 실력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시그마 X가 뭐냐면 뭐죠? 그 그룹에, 잘 들으세요. 그 그룹의 공통점수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그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룹별 공통점수 표준 편차. MX가 뭐냐면 각 그룹별 공통점수 평균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표준화를 했는데, 여기 밑에서 다시 할 거지만 표준화를 각 그룹별로 했는데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특히 각 그 그룹의 공통점수의 평균을 더해주면 당연히 이 평균은 누가 높겠어요? 미적이나 기하 그룹이 높지 않겠습니까?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매우 이게 합리적인 점수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0만 명분을 보는 겁니다. 50만 명분 이렇게 C그룹 이렇게. 자, 그러면 맨 왼쪽부터 점점점 무슨 뜻? 확통그룹. 앞에 그룹은 확통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미적그룹. 세 번째 그룹은 기하그룹. 솔직히 말하면 이 점점점은 여기 사이에 점점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다? 선택 과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탐은 공통과학에 물리 1, 물리 2 해가지고 전부 8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자, 그러면 선택 조정 점수는 이게 위에 게 정이고 각 그룹별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UAI 무슨 뜻? 아까 A가 뭐? 확통 그룹의 조정 점수는 이게 무슨 뜻이야? 확통 그룹의 마지막 학생이 I번째 마지막 학생. 이 학생이 받는 조정 점수는 이게 뭐? 확통의 공통 평균. 요거 뭐? 확통의 공통 표준 편차. 이게 뭐? 확통 그룹의 표준화예요. 확통 그룹의 표준화. A의 마지막 학생, 확통의 마지막 학생이 받은 선택 점수에서 그 그룹 확통의 평균을 뺀 다음 그 확통 그룹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이해되시죠? 이건 A 그룹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한 거. 같은 원리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미적 그룹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기하 그룹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조정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이게 50만 명분의 조정 점수를 산출한 게 눈에 보이시나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1강의 목표는 이 조정 점수의 특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정의는 이제 배웠고요. 자, 밑에 보세요. 여기에서 유점수, 지금 말한 선택 조정 점수죠. 선택 조정 점수의 전체 평균, 쉽게 말하면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과 전국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 수능 점수 산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유는 뜻이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요거는 평균 기호고요. 그 다음에 U는 방금 말씀드린 조정 점수인데, 지금 제가 대문자 소문자는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 확률 변수기는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 공통 점수는 소문자를 쓸게요. 왜냐면 이게 대문자를 쓰고 또 특정 이것도 대문자를 쓰니까 오히려 헷갈려서 확실하게 공통 점수, 선택 점수는 그냥 다 소문자로 통일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선택 조정 점수의 평균을 한번 구하는 과정을 볼게요. 그럼 선택 조정 점수의 일단 평균은 뭐겠습니까? 평균. 선택 조정 점수의 총합이죠. 총합을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자, A그룹의 선택
조정 점수의 총합은 여기 보면은 IMXA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요 뒤에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맨 앞에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요 위에를 살짝 보세요. 자, A그룹을 잠깐 보겠습니다. A그룹. 자, A그룹의 조정 점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면 U A그룹은 M X A그룹의 평균 더하기 시그마 X A그룹의 표준 편차 곱하기 요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 A그룹이에요.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점수. 표준화된 거니까. 자, 그러면 맨 뒤에 있는 변수가 조금 헷갈리니까 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뒤에 있는 변수가 표준화된 변수니까 공간을 좀 만들고요. 표준화된 변수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EU A그룹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U A그룹.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확통그룹의 조정점수의 평균과 확통그룹의 조정점수의 표준편차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통 교과서에서 배우셨지만 요거 기억나시죠? 2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 그 다음 표준편차 ax 더하기 b는 절대값 a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 UA는, 자, 보세요. UA가 뭔지. 그리고 확통그룹의 조정 점수는 얘가 지금 얘가 오른쪽 공식에서 A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UA는 B 더하기 마치 AZ 이렇게 되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오른쪽 공식 쓰면은 B 밖으로 나가고 AEZ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표준화되면 평균이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해되시죠? B가 나오는 거. 그럼 B가 지금 뭐다? MXA잖아요. MXA.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 이 UA는 뭐다? 이 UA는 조정점수의 평균이 MXA 그냥 공통그룹 봐봐. 공통 A그룹의 공통점수의 평균과 A그룹의 조정점수의 평균이 일치한다고. 일치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볼게요. 시그마 UA는 시그마 또 B 더하기 AZ니까 왼쪽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 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시그마는 B는 필요 없고 A는 지금 A가 밖으로 나오는데 A가 지금 양수잖아. 여기 보면은 Z 앞에 시그마는 항상 양수잖아. 양수. 밖으로 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 A 시그마 ZA. 그러니까 Z라고 한번 쓸게요. 근데 얘가 표준편차 1이기 때문에 요 A 되는 거 보이세요? A.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그마 어떻게? UA는 뭐랑 같다? A랑 같다. 근데 A가 지금 뭐야? 지금 내가 뭐를 치환했어? 시그마 XA지. 보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 여기다가 인원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인원수. 여기 위에다가 인원수 곱해주면 IMXA는 IMXA 인원수 I명이라고 했어 아까. 이거는 I 곱하기 2UA인데 생각해보세요. UA의 평균에다가 I를 곱하면 이게 총점 아닙니까? U 점수 대 총점. 이거 맞으세요? 이거 맞아요? 총점이죠? 그러니까 총점이 그 MXA, 즉 이게 뭐였지? 아까 이쪽 그룹의 평균이죠. UA의 평균. UA의 평균에다가 총합 곱하면 UA의 총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같고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같은 거 이해되시죠? A그룹만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조정점수의 총합이 각각 공통 A그룹의 공통점수 곱하기 인원수. 그러니까 이게 A그룹의 총합이지. 그 다음에 이게 B그룹의 총합점수죠. 그 다음에 이게 C그룹의 총점수죠. 이거를 다 더한 거랑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평균 낸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이쪽 다 했어 이제. 다 했으면 여기 보시면 각 그룹의 총합이니까 총합은 말 그대로 공통점수의 총합 A그룹, B그룹의 공통점수 총합, C그룹의 공통점수 총합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같다? 결국 최종 결론 공통점수의 전체 평균은 다시 조정점수의 전체 평균은
전체 공통점수 평균과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성질이니까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될 모든 뒷부분의 기본 이론이 이걸 바탕으로 진행되니까 이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시면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건 이제 평균을 증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또 요걸 한번 또 볼게요. 아까 UA 그룹 기준으로 할게요. UA 그룹이 어떻게 됐다? 점수가 MXA 플러스 시그마 XA 곱하기 표준하니까 시그마 YA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YA 막 저도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YA 그 수험생이 받은 오늘 조정점수만 일단 하는 겁니다. 1차 시에서는 공통점수 합산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요게 조정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까 얻어냈죠? 요거의 평균이 앞 페이지에서 MXA와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조정점수 A그룹의 조정점수의 표준 편차는 요거랑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그마 XA. 자, 표준 편차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해서 요걸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또 안을 보세요. 또 안을 보면 자, 요거 확통만 생각하세요. 확통그룹의 조정점수에서 확통그룹의 평균을 빼면 요게 편차죠. 편차 제곱을 인원수로 나눈 거의 평균, 즉 평균이기 때문에 안에가 분산이 되는 거고 분산이 루트니까 이거는 결국 확통그룹의 조정점수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뭐랑 같은 거다? 요게 요 화살표 따라오세요. 요 화살표. 확통그룹의 조정수의 표준 편차 시그마 XA인 거 이해되세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우시면 잠깐 스톱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표에서 출발할 때 자, 표를 볼게요. 처음 표에서 출발할 때 시그마 XA가 뭐였냐면 공통점수의 표준 편차예요. 공통점수. 그럼 공통점수의 표준 편차라는 건 뭡니까? A그룹의 공통점수 표준 편차. 그럼 A그룹이면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표준 편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요 평균을 뺀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의 평균, 즉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 요 그룹에서 확통 그룹의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바로 이 시그마 XA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확통 그룹의 그 각 점수에서 확통 그룹의 평균을 뺀 다음 이게 편차 제곱을 평균 냈으니까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XI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성립하냐면 요 루트 부분을 보시면요. 요 루트 안끼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전개를 하지 않겠고 이걸 이제 분모는 i로 같으니까 시그마를 제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아까 평균이 같다 그랬으니까 UAI의 총합과 그 다음에 XAI의 총합은 같고 그 다음에 MXA의 제곱들과 다 같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남느냐? 조정점수의 제곱, 그죠? 조정점수의 제곱을 모두 더한 거랑 확통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수 있죠. 확통그룹의 공통점수의 제곱을 모두 더한 거. 즉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곱의 총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정점수의 제곱의 총합과 공통점수의 제곱의 총합은 일치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왼쪽 전개해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전개를 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리로 미적과 기하그룹도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각자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뭘 얻어내느냐? 각 그룹별로 조정점수의 제곱의 합과 공통점수의 제곱의 합이 모두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점점점은 뭐다? 아까 선택 과목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공통점수의 표준 편차라는 건 뭐죠?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공통점수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선택 조정 점수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선택 조정 점수를 이 m은 원래 뭘까요? 정확하게는 EU입니다. EU. 왜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건
각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m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이 u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뭘 증명했어요? 이 u랑 m이 같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선택 조정 점수에서 이 u를 뺀, 즉 편차 제곱의 이게 총합인 거 이해되시죠? 편차 제곱의 총합. 이거를 전체 인원수인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선택 조정 점수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전개 과정을 생략할 건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위에를 전개해 보시고, 자, 이 밑에 건 정의가 뭘까요? 각 공통점수에서, 이해되세요? 확통그룹의 공통점수, 여기도 확통그룹의 공통점수, 이거는 확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적그룹의 공통점수. 그다음에 이건 기하그룹의 공통점수에서 공통 전체 평균 뺀 거 있죠? 공통 전체 평균을 뺀 거, 즉 편차죠? 편차 제곱의 역시 총합을 구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뭐죠? 이거는 정의죠, 정의. 뭐의 정의? 공통 표준 편차, 공통 점수 표준 편차의 정의예요. 전체 학생의 공통 표준 편차의 정의. 이거 왜 같다? 제가 왜 전개를 안 한다고요? 실제로 전개해보면 위에 제곱의 합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서로 실제로 전개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같은 걸 알 수 있고, 결국 결론이 조정 점수의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한 거랑 실제 공통 점수의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 조정 점수의 평균은, 잘 들으세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조정 점수의 전체 전국 50만 명 수험생의 조정 점수의 선택 조정 점수의 평균은 전체 50만 명 수험생의 공통 점수 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전체 50만 명 수험생의 선택 조정 점수의 표준 편차는 그 50만 명 수험생의 공통 표준 편차와 일치한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나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복해서 두세 번 보면요, 좀 여러 번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파일을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 번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 자, 위에 뜻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의 전체 수험생입니다. 뭐 수학이 됐던 국어가 됐던 공통 점수의 평균과 역시 전체 수험생의 선택 조정 점수, 방금 기억나시죠? 이렇게 u라고 조정하는 거, 그거의 평균 EU는 언제나 일치한다. 위에 수식에 의해서. 자, 같은 원리로 전체 공통 점수 표준 편차는 전체 수험생의 선택 조정 점수, 여긴 공통이고 왼쪽은 표준 편차 시그마 u랑 언제든지 일치한다. 요 각각 시그마와 시그마 u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1강만 이해하시면 두 번째 급부터는 뭐 고1 수준 내지는 고2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 틀과 요 증명 과정만 이해하시면은 이번 강의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있지만 공통 선택 점수 구조 있죠? 구조의 수능 점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쵸?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평가원 책자 내용 중에 이제 오류가 좀 몇 개 있어요. 그 오류 내용을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위의 내용 반복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